자,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더 라이브 2021년 6월 3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 9억의 격차가 난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이요. 상위 20%의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요. 하위 20%의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1억이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출연 이후 고가 아파트 가격이 5억이 뛰었대요. 그런데 저가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데다가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려 주택시장에 어떤 거?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가 아파트는 5억짜리가 10억으로 5억이 오르는 동안 저가 아파트는 1억 5천짜리가 1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왜 저가 아파트는 왜 이게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이거는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정책의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세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중과는 결국 최대 피해자는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서민일 거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겠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파트가 두 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채가 있는데 A는 서울에 있고 B는 그냥 저기 어디 지방에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또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방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 걸 가져가고 지방 걸 매각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거 위주로 가져가던가 좋은 지역 위주로 증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위 등급에 있는 매물들은 계속해서 출혈이 되고 매물이 쌓이면서 거래는 안 되는 양상이 벌어지고요. 그죠? 양도소득세가 또 비싸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 보유세는 부담스러운데 양도소득세는 보유세보다 더 부담스러워. 10억이 상승한 아파트를 10억짜리가 20억이 됐는데 10억이 올랐어. 근데 그걸 팔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억 6, 7천밖에 손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도세와 보유세를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상 좀 이걸 손질해야 되지 않나,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근데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일날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가격 상위 20% 아파트 5분위 평균 가격은 10억 4천만 원 정도고요. 하위 20%의 평균 가격은 1억 1,800만 원이니까 둘 사이의 격차가 9억 2,250만 원이나 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를 8채 이상을 팔아야지 새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산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소득 양극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자산 양극화에 살고 있고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셔야지 됩니다. 잘 하셔야지 되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루하루를 사셔야지 돼요. 자,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5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85.5%가 오른 반면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되려 하락을 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위 그룹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치고 올라가고 하위 그룹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게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들 분들 중에서요. 2006년, 7년, 8년 요때 이제 한참 지방의 소형 아파트 붐이 일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12평, 13평에서 18평 사이 미만 아파트들. 전체 듣도 보도 못한 지역입니다. 요런 지역의 아파트들 전세 끼고 500만원, 1000만원 주고 30채인가 아마 40채를 아마 사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심각하게 많이 말렸거든요. 그런 거 지금 뭐 갭 투자 500만원 투자해서 2천만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황금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말렸는데 어쨌거나 그분은 30채인가 40채인가를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진퇴양난이죠. 만약 임대사업자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자들도 다 강제적으로 폐지를 시킨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종부세 폭탄에다가 팔리지는 않지, 가격은 오래 빠지지.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를 보고 사셔야 됩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저가 고가 아파트 시장이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국주택 5분위 배율도요 8.8배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5분위 배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위 20% 아파트 가격과 하위 20% 아파트 가격을 나눈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 크면 클수록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2017년 5월 달에는 5분위 배율이 4.7배였는데 지금은 8.2배, 거의 9배 정도에 육박하는 가격 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그래프가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데, 전고점이 08년도에 아시겠지만 08년도에 전고점을 찍었고요.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일어난 게 2017년부터 추세 상승과, 어쨌거나 정말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추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에는 사실상 우리가 그때 항상 얘기하는 하우스 푸어가 양상되던 시점이었거든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 전에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는 그냥 부동산 시장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하도 주택을 구입하세요 해서 지금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이 생겨났고 이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장이었습니다. 폭락장. 아시겠지만 음아파트 같은 경우 강남 재건축 투자에서 돈 제일 많이 버신 분들이 언제예요? 언제 사신 분이래요? 2011년에서 13년도에 사신 분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왜? 이때는 최저가였기 때문에. 최저가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꾸물꾸물 올라오다가 2017년을 기준으로 확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죠? 시장 원체 침체되어 있었고 정말 하우스 푸어가 막 양산되던 시점이었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기업들, 건설회사들이 줄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왕창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이미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택을 계속해서 막 헐까봐 계속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하우스 푸어가 많이 양산돼서 사람들이 한번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설회사도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집을 지을지 말아야 될지 해서 너무 겁이 난 거야.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올스톱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게? 주택 공급 자체가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을 하면서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24번의 규제책과 더불어서 공급에 대한 부재, 또 하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양극화 현상이 이러다 말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3, 4년 이상 양극화가 지금의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를 갈 것이냐 라는 게 관건이거든요. 지금 이제 4.7배에서 8.2배로 벌어졌대요. 양극화 격차가 2017년에 4.7배에서 작년 9월에 8.2배로 벌어졌는데, 이게 저는 두 자리 숫자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지 돼요, 정말.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누굴 믿습니까?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되고, 제발 정말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의 최선의 것을 좀 다 하셨으면 좋겠어. 남의 말 듣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전세를 사시던 내 집에 사시던 간에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 월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 매매를 하셨으면, 매수를 하셨으면 주택 가격이 있을 겁니다. 뭐, 대출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100% 자기 자본이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7,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이든 전세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물 7, 80%가 그 보증금이든 집 가격에 녹아 있는 건데, 그거를 사고팔고를 하고, 집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정말 달콤한 말 한마디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 의식주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주잖아요. 그죠? 주택은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부족한 주택은 그거에 회복이 되는 데는, 주택 시장이 부족한 걸 회복되는 데는 짧으면 10년, 길면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3, 4년 안에 30만 채, 40만 채를 지어야 된다고 하니,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흥분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뉴스 보겠습니다. 자, 10억 클럽 터졌다. 인천 서구 신고가. 자, 인천이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진짜. 의왕이 비싼 걸까요? 왕십리가 싼 걸까요?